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신 빠진 사람, 미친 사람을 대환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정신병원입니다. 그리고 확 깨트려버리고 칭찬받는 일이 있습니다. 기록입니다. 기록, 신기록. 하나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동지 기도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기도비는 형편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으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녀 성인들은 사랑받는 애인보다도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고 사람은 이익되는 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살기 편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구박을 받을 망정 요양은 가기를 싫어하고 부부는 티격태격하면서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되겠지요. 또 부부만 사는 것보다는 자식을 낳아서 함께 살면서 아기들을 바라만 봐도 저절로 미소가 나옵니다. 아기는 울면서 태어나서 젖을 먹고 점차로 옹알이를 하죠. 주먹을 빨기 시작하다가 고개를 들고 뒤집고 기어다니다가 일어나서 앉고 서다가 걷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응석을 부리고 말을 알아듣고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의 첫째 선생님은 어머니, 둘째 선생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기가 행복할까요? 부모가 행복할까요? 부모가 행복하죠. 그런데 부모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부부가 사랑하다가 임신을 했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낳아놓고 무슨 큰 은전이나 베푼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 아니 애기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낳아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강요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점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성개발 단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분수라고 하죠. 아이들의 정신건강의 뿌리는 가정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독서를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글을 읽는 동안에는 왕자도 되어보고 새나 나비도 되어보면서 느끼는 것들을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흘러나올 때 모두 시가 되고 노래가 됩니다. 어른들은 구김살 없이 활달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볼 때 무한히 기쁜 것입니다. 오직 귀엽고 예뻤으면 어린이가 없는 집은 무덤이다 하였겠습니까? 저학년 때는 그림책, 동화책을 읽히다가 고학년이 되면 점차로 단편에서 장편으로 옮겨주고 과학, 추리, 탐험, 공상, 고전 등으로 영역을 넓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나면 느낀 점을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가정불화를 자주 일으키거나 과잉 간섭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자주 대화로 소통을 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며 모든 일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시하도록 교육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충고보다는 이해를 해 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입니다. 성장해 갈수록 통제 대상이 아님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매사에 융통성이 있고 적극적이고 낙천적이며 인내력이 강하게, 그래서 적응력이 뛰어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걷기 운동이라든가 줄넘기, 맨손 체조 같은 것을 하루 20분 이상 운동을 하도록 도와주고, 목, 허리, 손발의 긴장을 풀어주도록 해주고, 잠자기 전에는 따끈한 물로 샤워를 해서 하루 최저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으로 키워서 남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총명하고 다재다능해야 합니다. 어른 앞에 효순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사람으로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의 거울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자란다고 생각을 하면 올바르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가끔 나이 많은 분들 중에서 자기 집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자식 앞으로 전부 이전을 해놔놓고 노령연금을 타먹는 자랑을 합니다. 그런 부모에게서 자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스님은 노령연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의식주 해결이 가능한데 왜 내가 국가 돈을 축을 내야 합니까? 바른 부모 아래의 자녀들이 커서 사회 구성원이 되면 이 사회도 자연히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성장을 하면 혼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가족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위로받으며 따뜻한 대화가 피가 통하는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배워야 일을 하고 홀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발전의 길이며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요 퇴보의 길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또 부지런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만 있으면 손해도 없지만 아무 이익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집안에만 있는 사람은 사막에 홀로 버려진 외톨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동물 중에 개체 능력이 가장 약한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앞세우면 대인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적당히 양보해 가면서도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실업자가 많은 것은 돈을 벌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나쁜 것보다는 자아를 상실하고 열등감과 불안감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부정적 비관적인 가정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더욱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와 가정은 더욱 시끄럽고 복잡해진 것입니다. 부모가 항상 자신만 깨끗한 채 합리화하면서 거짓으로 일관하면 이를 바라본 자식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부모의 참된 매력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헌신을 쏟아부어서 최선의 결과를 창출해내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부터 편안하게 살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 속에 푹 빠져서 집중적으로 일하고 점진적인 신장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길에는 올라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길도 있고 둘러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갈림길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자신의 길만 고집하지 말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이 고집한 길로만 가려고 하면 남과 부딪히고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몸에 이로운 일은 하고 몸에 해로운 일은 하지 말도록 가르쳐주고 10가지 이로운 일을 한 것보다는
한 가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함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야 부모 자격이 있습니다. 살인은 무서운 것이죠. 제일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악은 자식을 낳아놓고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가르치지도 못한 것이 더 큰 죄악입니다. 자식들을 정성을 다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그럴듯하고 점잖은 척 태연하게 잘난 척 행동을 하면서도 자식 낳은 죄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식 앞에 게으르지 말고 겸손하고 자립할 때까지 죄인 심정으로 뒷바라지를 잘 해줘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권력을 잡고 재물을 축적하고 나면 인성이 극도로 험악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물질계의 함정에 빠져서 정신계의 평화를 잃고 맙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잡았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퇴화시키는 동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고 가문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벌고 권세를 누리더라도 정당한 방법과 충분한 자격으로만 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비겁하게 처신하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얻어진 결과라면 차라리 돈과 권력을 갖지 못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부모님 입에서 참 자식들이 애먹이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킨 것입니다. 자기가 자식을 잘 못 가르친 죄를 깨닫고 참회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보고만 우위를 확보하라고 강조하지 말고 부모인 나부터 직장과 사회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자식들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부모 자신을 남들과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자식들은 어른들 앞에 공손하고 공경해야지만 부모들도 철이든 아이들께 실수를 했다면 미안하다 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는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가정교육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촛불처럼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도록 스승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가르쳐 놔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한 것입니다. 자기가 진정 바라는 것을 자신에게까지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출세를 해가지고 월 수천만 원씩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면 속으로는 부럽고 질투나고 속상하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축하한다.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으면서도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다. 바라지도 않는다. 그런 거 하려고 했으면 10년 전에 벌써 했다면서 헛소리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 이중인격자로 보기 때문에 존경심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자녀 교육만이 가문과 국가의 미래입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지만 들불이나 산불의 기세는 더욱 거세지는 이치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응원하는 마음으로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만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것입니다. 나의 자녀 교육 이대로 좋은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 헛!